그럴 때 여자는 새로운 에센스를 찾게 되잖아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화장품 광고. 그런데 화려한 겉모습에 밀려 정작 어떤 원료로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관심받길 때가 많다. 그런데 여기 소비자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화장품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묵묵히 입증해온 기업이 있다. K-뷰티 열풍을 타고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고 있는 화장품. 한솔생명과학의 화장품에는 어떤 창조 경제가 담겨 있을까? 한솔생명과학의 마케팅 회의. 최근 K-팝에 이어 K-뷰티 열풍이 아시아 대륙에 불면서 화장품 산업 또한 재평가되고 있다. 그런 만큼 새로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자신들의 화장품 기술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알려나갈 수 있을지 한솔생명과학에선 전략회의가 늘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지금 K-팝 열풍이 대단히 불고 있고요. 그에 편승해서 K-뷰티의 바람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기업과 브랜드 화장품을 중심으로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요. 저희와 같은 중소업체들은 사실 그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박람회에 우리 제품을 알리고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 고유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이 시장에 안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솔생명과학은 화장품을 원료 단계부터 기획하여 생산까지만 맡았었다. 판매는 직접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K-뷰티와 함께 화장품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최근엔 브랜드를 만들어 해외 판매도 진행하게 됐다. 현지 소비자들에 대한 분석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반응도 꽤 좋은 편이라고. 그렇다면 그동안은 왜 판매에 직접 나서지 않았던 걸까? 저희는 충분한 이제 기술력과 그다음 제품력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OEM과 ODM 전문 업체였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오더를 받아서 그 제품을 만들어주는데 주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이제 격화되고 자기 제품을 가지고 승부하지 않으면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그다음에 제품력을 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시장에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B2B 사업만 진행해 왔지만 시장 경쟁 구도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짠 것이다. 그들이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소비자들 앞에 직접 나서게 된 계기는 또 있다. 바로 자신감이었다. 한솔생명과학에서 만들어 납품했던 화장품이 단숨에 1,0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것이다. 소비자가 화장품의 품질을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였고 그 화장품을 만든 한솔생명과학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 후 직접 브랜드를 개발해 다양한 기능을 가진 기초 화장품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미백, 보습, 탄력 등 특정 기능 중심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한솔생명과학. 그런데 소위 기능성 화장품이라 불리는 이런 제품들은 과연 제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해내고 있을까? 연구진은 생산 라인을 공개하는 것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겠다는데. 가장 먼저 안내한 곳은 화장품의 원료를 관리하는 곳. 눈으로 봐서는 어떤 원료인지 짐작하지 않지만 대부분 식물성 천연물들로부터 얻은 분말이나 액상을 관리하는 곳이다. 화장품은 어떤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 성분이 크게 좌우된다. 때문에 고품질의 원료 확보는 필수다. 원료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한솔생명과학. 하지만 자체 개발이라고 해서 품질을 대충대충 관리하는 법은 없다. 지금 보이는 질량 분석기, 즉 HPLC 시스템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 걸까?
네, HPLC는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피의 약자로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피를 의미하는데 화장품에는 적게는 몇 가지, 많게는 수십 가지의 원료들이 들어가는데 이 중 기능성 성분인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등 특정 원료들이 들어가 있는지 또 들어가 있다면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정량 및 정성 분석기기입니다. 원료의 품질 관리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원료 일부분에서 미생물을 채취하는 연구진. 한솔생명과학에선 콩과 누룩의 발효물에서 얻은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다. 이때 발효균을 활성시키거나 피부에 적합하게 제어시켜야 하는데 그 기술도 만만치 않다고. 이를테면 미생물을 피부에 침투시켜서 피지만 골라 먹도록 한다든지 피부색을 좀 더 밝게 해준다든지 하려면 제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장품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재료가 또 있다. 바로 정제수다. 최근 화장품을 집에서 만들어 쓰는 사람들 사이에선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인 정제수. 하지만 정제수라고 다 같은 정제수가 아니라고 한다. 불순물을 얼마나 제거했는지가 정제수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염화 물질의 함유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는데. 염화물이 들어있는 정제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약 검사를 통해서 뿌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제수 같은 경우에는 염화물이 들어있지 않아서 투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곳은 본격적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 공정실이다. 작은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대로 상품이 변질될 수 있고 불량이 되기 때문에 병원 중환자실 수준의 공기청정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고 한다. 공정실에선 배합이 주된 업무다. 배합은 어떻게 이뤄질까? 천연재료 고유의 색을 그대로 띠고 있는 추출액. 붉은 빛깔, 누런 빛깔의 액체들을 순서대로 배합하는 것인데 식물이나 약재 외에도 항산화 역할을 하는 비타민 D, 그리고 가장 기초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정제수까지. 많게는 60여 가지에 이르는 재료를 정확한 중량에 맞춰 배합한다. 그런데 배합된 원재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화장품 제형으로 거듭나게 될까? 먼저 온도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 섭씨 70도의 온도로 2시간 이상 가열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리고 가열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특히 저희 회사는 그 식물성 원료를 위한 발효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식물성 원료나 추출물에는 미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을 제거하는 방법도 방부제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방부제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일정 온도에 가온을 해서 그 원료 내에 있는 미생물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온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열을 마친 재료들을 믹서기에 돌리는 모습. 제 역할을 다한 미생물은 없애고 계획했던 제형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화장품의 제형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경쟁력으로 꼽혀올 만큼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다. 물과 기름 성분으로 혼합된 재료들을 이렇게 한데 섞어야만 원하는 제형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공기 거품이다. 공기 거품은 화장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공기 거품 속으로 미생물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그 속에서 부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를 얼마나 잘 제거하느냐가 제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기방울 없이 입자가 고르게 섞여야 피부에도 잘 흡수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포는 어떻게 없앨까? 화장품 제조 공정 중에 그 혼합 공정 중에 기포가 발생이 됩니다. 기포가 발생이 되면 그 계면활성제나 수포제를 이용한 그 기포 제거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한솔생명과학은 계면활성제나 수포제는 화학성 원료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고 기계에 이용한 진공 탈포와 자연 숙성에 의한 진공 탈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 내에 기포가 있으면 미생물이 금방 침투를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진공압을 위한 자연 탈포를 한 다음에 마지막 공정 중에 혹시라도 기포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것은 자연 숙성에 의한 탈포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의 후반 작업이 이뤄지는 포장실. 엄격한 제조와 품질 확인을 마친 제품이 용기에 담기는 모습이다. 컴퓨터 자동 기록 장치를 통해 제조 날짜와 유통기한이 새겨지고 제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QR 코드도 찍힌다. 특히 이런 제조 라인 덕분에 한솔생명과학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인증, 즉 CGMP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국내 1,700여 곳에 이르는 화장품 제조원 중 50여 곳밖에 받지 못한 까다로운 인증으로 통한다. 제품 기획부터 생산,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입지를 굳히고 있는 한솔생명과학. 그렇다면 창립 2년의 시간 동안 이들이 중점적으로 연구해온 분야는 무엇일까? 한솔생명과학의 그 화장품 과학의 목적은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피부의 진피층까지 유효 성분을 전달하면서 피부를 건강하고 그리고 피부의 장벽을 강화하는 그런 화장품을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천연물 저희가 천연물 발효라든지 천연물 추출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심혈을 기울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 깊숙한 곳까지 유효 성분을 전달하고 천연 성분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제형 연구였다. 기초 화장품의 경우 스킨부터 로션, 에센스, 크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러다 보니 화장품의 형태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스킨 하나에도 물처럼 산뜻한 타입, 끈적한 젤 타입 등 수없이 많은 제형이 시도되고 있는데 각각의 천연 성분을 피부에 가장 적합한 제형으로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연구가 필요했다. 한솔생명과학이 추구하는 공법으로는 액정유화 공법이라든지 그리고 PTD 공법, 그리고 유효 성분을 리포조마한 리포조마 공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침상 구조로 해서 각질 주기가 28주기지만 더 빨리 자극 없이 탈퇴하게 할 수 있는 그 침상 구조 공법을 이용해서 저희 소비자들이 저희 화장품을 더 많이 찾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화장품의 내실과 더불어 용기에 대한 첨단 개발도 진행 중이다. 화장품 용기 뚜껑에 온도 센서를 장착한 것인데 단순히 온도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냉장 제어를 하도록 설계 중이다. 실제로 여성들 중에는 화장품의 신선도를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온도 센서는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연구실 한쪽에선 피부 테스트가 한창이다. 사람들의 피부 유형은 건조하거나 유분이 많거나 혹은 트러블이 쉽게 일어나는 유형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그보다 깊이 들어가면 개인차가 많고 딱히 어떤 유형이라 결정지을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모두 커버하려면 우선 피부 유형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 현대인들의 피부가 건조와 가려움 증상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부 노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전에는 피부 타입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었거든요. 지성, 복합, 그리고 중건성 이렇게 나눴었는데 요즘에는 각종 스트레스나 그리고 수면 부족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피부 노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외부 환경과도 더불어서 건조하거나 차가운 날씨로 인해서 탄력이 많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솔생명과학에서는 이런 피부에 유해한 성분인 광물성 물질이라든가 파라벤 등을 최소화시키고 이런 천연적인 부분하고 바이오적인 성분들을 배합시켜서 피부에 가장 최적화한 화장품을 개발을 해서 저희는 그런 보습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솔생명과학에선 생약 성분이나 천연물을 추출해서
그것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만들어내는 연구에 집중해온 것이다. 그 연구를 좀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안동대학교, 전통의학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를 실천해오고 있다. 한솔생명과학과 천연 성분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천연물 신약연구소. 현재 이곳에선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K-뷰티가 주목받고 있는 시점인데다 화장품이 타 산업군에 비해 개발 성과를 비교적 빨리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솔생명과의 기술 제휴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 연구 중 하나로 첨단기와 석류의 추출물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화장품 생산 업체마다 각각의 성분들을 경쟁하듯 내놓고 있는 시장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성분들은 몇이나 될까? 조금 더디더라도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당당히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저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천연물신약연구소는 참당기와 석류에서 분리된 천연 추출성분을 이용하여 동물 실험을 통해 그 유효 성분을 확인해 본 결과 멜라닌 합성과 홍반 형성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미백 효능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수분 함량과 경표피 수분 손실량 테스트를 통해 보습 효과 또한 우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연구소는 신약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연 원료를 탐색하는 곳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렇듯 화장품의 원료 개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 성과 가운데 30% 정도가 약이 아닌 화장품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동물 실험까지 거쳐 검증된 화장품 성분은 한솔생명과학의 특허 물질이 된다. 작은 팩 하나에도 미백이다, 주름 개선이다 하며 성분 경쟁을 하는 화장품 업계에서 자신들만의 천연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먼 미래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듯하다. 2012년 7월에 창립한 한솔생명과학. 회사가 생긴 지 채 3년도 안 된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신생기업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기술력과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20여 년의 화장품 연구 경력이 있는 임승호 대표에게 그 답을 물어봤다. 소재 측면의 개발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화장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강점으로 갖고 있지 않나. 저희 한솔생명과학이요. 그래서 작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밑거름이 저희에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연물 소재가 화장품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 확신했던 임승호 대표.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로 창립 1년 만에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았고 그 자신감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원동력이 됐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광고 전략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임승호 대표의 무기는 오직 품질이었다. 특히 천연 원료와 성분에 대한 그의 집념은 대단했다. 한 번은 케냐의 상황버섯이 피부 진정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아프리카까지 간 적이 있다. 비슷한 구조 하에서 누가 더 우수한 화장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요소를 결정짓는 중심이 바로 소재가 아닐까. 소재는 우리가 합성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소재도 있고요. 천연에 존재하는 그 소재를 저희가 가공 처리해서 화장품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먼저 접근하는 부분은 그 후자적인 측면에 접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K-뷰티 열풍으로 잠시 편승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다. 소재과학이라는 자신들만의 특허를 내세워 좀 늦더라도 두고두고 품질을 인정받는 기업이 되려는 것이다. 한솔생명과학은 이제 그들의 이름을 내걸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부족한 요소인 자본력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 임직원 모두의 혼연일체가 된 그 노력, 발로 뛴 그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저희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저희가 창조 경제라고 생각하는 저희 나름의 부족한 점을 갖고도 극복해낼 수 있었던 주요한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솔생명과학의 창조 경제는 혼연일체된 직원 모두의 노력이다.